공유 58페이지고요. 자, 첫 번째는 공유 지분입니다. 자,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죠. 다른 공유자들 동의 안 받아도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단락에서 공유자들끼리 지분을 지금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분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것도 처분이죠, 어쨌든. 이거 할 때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냐? 필요 없습니다. 지분 처분 자유. 자, 그리고 2번 단락입니다. 자기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지분을 처분하는 거죠.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분의 효력은 공유물에 집중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단락에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했고 이후 공유물이 분할된다고 해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지분에 미치고 있고 지분이 분산효라서 그 효력은 집중된다, 여전히 분산이다. 여전히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집중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공유물 이용관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유물 이용관계는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지금 보존행위, 두 번째가 밑에 관리행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처분 변경행위하고 마지막으로 공유물과 관련된 사용수익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단 보존행위를 한다는 거는 뭐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공유물을 보존하고 지키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보존행위는 공유자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각자가 해도 되죠. 자, 근데 보존행위는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게 보존행위입니다. 누구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보존행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단락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이건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거 주장하는 거니까요. 지금 남의 거 주장하는 거니까요. 다른 공유자들 거 주장하고 있죠. 이거는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임대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죠. 관리행위는 뭘로 결정하죠? 과반수로 결정. 과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가 자유로운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지분 과반수. 관리 행위는 왜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관리 행위잖아요. 관리 행위죠. 그래서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과. 그죠? 과반수, 관리. 날 때부터 과반수였다고 그죠?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 관리행위는 공유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단순히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3번 단락에 나오듯이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로 결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번 단락입니다. 상가 건물이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다가 갱신 거절한다고 통지했죠. 갱신 거절 사유가 해당돼가지고 거절 통지를 한다면은 이 거절 통지하는 것도 관리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밑에 관리에 관한 특약 문제입니다. 자, 공유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약할 수 있고 특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지분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승계인이죠. 새롭게 들어오는 그들 승계인들한테까지도 관리 특약의 효력은 미치는 겁니다. 이 5번이 일단 원칙인데요. 자, 그럼 6번입니다. 이 관리 특약의 효력이 승계인한테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안 미치냐? 이 특약의 내용이 지분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 본질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까지 승계인을 구속시킬 순 없다는 거죠.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처분 변경이에요. 여기서 처분 변경은 지분 처분하는 거예요? 공유물 처분이에요. 공유물 통째로 처분하는 거 말하는 거죠. 공유물을 통째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자, 8번입니다. 공유부동산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거예요. 누가 주로 이렇게 하죠? 첫째. 네? 첫째들이 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첫째가 상속받은 다음에. 상속받은 다음에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한다고. 첫째들이. 욕심쟁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효 등기라고요? 원인 무효 등기라고요? 원인 무효죠. 동생들한테 동의 받았어? 동의 안 받았어? 동의 안 받고 그냥 자기 단독 명의 등기해버리는 거죠. 첫째가. 그럼 이 등기는 동의 안 받고 단독 명의 등기한 거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등기 무효죠. 등기 무효. 근데 무효긴 한데 전부 무효는 또 아니죠. 자기도 지분 갖고 있죠.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선 이게 또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명의자 상대로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순 없는 거죠. 여기서 이 다른 공유자가 주로 막내죠. 막내. 첫째한테 누가 주로 개겨요? 막내가 개기죠. 막내가. 다른 공유자가 말소 청구한다는 거. 첫째한테. 근데 전부 말소 청구는 안 되죠. 그 범위에선 유효라서 무효에 해당되는 거기를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사용수익.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을 하는 겁니다. 주로 여기는 돈과 관련된 거죠. 수익을 배분한다든가 뭔가 비용을 들여야 된다든가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이런 돈과 관련된 것들은 다 지분 비율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단락도 공유물에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비용 들어가는 것들 다 지분 비율에 맞춰서 비용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공유물에 무단점유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단점유자한테다가 나가라, 반환 인도 청구한다면 그거는 물권적 청구권 보존행위겠죠. 그건 단독으로 해도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겠다는 거죠. 즉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만큼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려갑니다. 3번 공유물 분할 문제입니다.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건 이제 헤어지는 거죠.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공유에서는 분할 청구의 자유가 있습니다. 각 공유자 중 누구든지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하자고 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이게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분할 청구를 통해서 분할에 있어서의 이 법률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단락 분할 청구가 있으면 그 전원은 협의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가 되면 좋죠. 협의되면 협의된 대로 분할하면 되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분할 금지 특약을 넣을 수 있죠. 그죠? 의형제 맺었기 때문에 분할하지 말자고 특약을 맺을 수 있죠. 근데 이거 몇 년 내로 할 수 있죠? 5년 내로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내로? 5년 내로. 더 길게 못해요. 5년 내로 특약. 제가 왜 이거 5년이라 그랬어요? 공유물 분할이라서. 공유물 분할이죠. 5글자죠. 자, 5글자라서 5년 내 기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등기된 분할금지 특약입니다. 분할금지 특약을 단순히 특약만 맺었던 게 아니라 등기를 해놨어요. 분할 안 할 거다 이렇게 등기해놨죠. 그럼 이거는 승계인한테까지도 주장 가능하게 됩니다. 등기에 놔서 그렇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밑에 분할 방법인데요. 분할 방법은 협의 분할 원칙, 협의 안 되면 재판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5번에서 지금 공유자들 간의 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됐죠. 협의가 됐잖아요. 그럼 협의 분할이 맞아요? 재판상 분할이 맞아요? 협의 분할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가 된 거예요. 분할하자.
분할하자. 그죠? 어떻게 저렇게 분할하자고 분할에 협의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협의가 됐냐? 갑이 을하고 병거 지분을 내수하. 내가 너네들 지분을 다 내수해 줄게. 그죠? 가격 배상. 이걸 가격 배상 분할이라 그러죠. 가격 배상을 통해서 분할하는 그런 방법으로 협의가 성립됐습니다. 근데 협의됐을 당시만 해도 갑이 뭐 예를 들어 평당 뭐 한 500에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는데 갑자기 얘가 말 바꾸면서 한 600에 사면 안 되냐 하면서 얘가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얘가 협조 안 해주면 가격 배상 분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협조 안 해주니까 재판상 분할 청구. 협조 안 해주니까 재판 분할하자. 재판 분할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죠. 협조 안 해주는데도 재판상 분할을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냐? 이미 협의가 성립됐기 때문이죠. 협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협의된 대로 분할해야 되는 거지 재판 못해요. 그럼 협조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협조 안 하잖아요. 협조 안 해서 분할이 돼요? 분할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된 대로 이행해라 라는 이행 청구 소송 걸어요. 협의된 대로 이행을 하시라는 촉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지 재판상 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분할할 때는 공유자들 전원이 싹 다 참석해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빠졌다? 분할 안 됩니다. 전원 참석. 7번 재판 통해서 분할할 때는 현물 분할 원칙이에요. 판사님이 판결 내릴 때 현물 분할하라고 합니다. 주로 원칙은. 근데 다르게 판결 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8번처럼 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들한테다가 가격 배상시키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렸는데 가격 배상 분할 방법으로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나는 이런 방식을 원합니다라고 소를 제기하겠죠. 맞춰서 판결 내려준다는 거죠, 판사. 그러니까 저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할 때 뭘로 원한다 그랬겠어요? 예? 경매를 원합니다, 판사. 예? 경매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원한다는 거는 무슨 분할을 말하는 거죠? 대금 분할 방법으로 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판사가 보고 그래 알겠어 하면서 거기 맞춰서 판결 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9번도 마찬가지죠. 재판을 하는데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들끼리는 현물 분할로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공유로 남아있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이제 내용 따라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분할 효과. 분할로 인해서 뭔가 취득을 했는데 여기서 하자가 있다면 담보 책임 져야 된다는 거죠. 공유물을 분할할 때 대금 분할을 한다면은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럼 공유자들이 내 도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판 거죠. 팔았는데 하자가 있었다고. 그럼 담보 책임 있어요? 담보 책임 없어요? 담보 책임 있죠. 그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지분 비율에 맞춰가지고 책임을 져야 돼요. 물건 하자일 수도 있고 권리 하자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에 5번 이제 사례 보시면은 자, 갑을 병이 각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정에 걸리면 안 되는 게 갑의 지분을 보면서 4분의 2구만 이걸 보고 반이라고 생각하셔야죠. 반. 과반이에요? 과반은 아니에요. 과반 아니죠. 과반이라는 거는 반을 넘긴 게 과반이죠. 근데 갑은 과반을 넘기지 못했어요.
반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갑은 관리 행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첫 번째입니다. 지분의 처분입니다. 을은 갑, 병, 동의 안 받아도 지분 처분해도 되죠. 처분 자유. 자, 2번입니다. 을이 자기 지분을 포기해버리거나 상속인이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을이 갖고 있었던 그 지분은 갑, 병한테다가 귀속되는 거죠. 이때 귀속될 때 균등 비율로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지분 비율. 갑과 병이 갖고 있는 지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거기 맞춰서 갑이 더 지분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지금. 맞춰서 귀속이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이제 보존행위 나와 있습니다. 보존행위 먼저 제3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번에 정이 공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잖아요. 그럼 을은 여기에 대해서 단독으로 나가라. 토지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해도 되죠. 아니면 4번처럼 이 제3자 정이 원인 무효 등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이를테면 이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한 거니까 을은 이 제3자 정 상대로 역시 등기 전부에 대해서 이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럼 제3자가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거죠. 그럼 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존행위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선 없다는 거예요. 왜 없죠? 4번과 5번은 뭐가 다르죠? 자, 참고로 4번은요. 원인 무효 등기가 토지에 관해서 된 거예요. 공유물에 대해서 위조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병이 됐든 제3자 상대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도 되죠. 근데 5번은 뭐냐? 갑의 지분을 가지고 갑이 갖고 있던 지분에 대해서 원인 무효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결국 권리 침해를 당한 건 갑의 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보존행위는 을이 할 수 있다, 갑이 할 수 있다? 갑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할 수 없다고 했던 거죠. 이거 당시 출제됐을 때 온 전국에 난리가 났어요. 네? 온 전국에 난리가 나버렸던 거죠. 당시 처음 24회 때 나왔을 때 그때. 네. 자, 6번입니다.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의 취득시효. 그러니까 제3자가 취득시효를 완성시켜버리면은 자기 지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냅둬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죠. 취득시효 중단시켜야 되죠. 이것도 보존행위죠. 자기 지분 지키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입니다. 보존행위. 공유자 사이의 관계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죠. 여기는 제3자가 무단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자들 중 누군가가 혼자서 공유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점유를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7번에 지금 배타적, 독점적 점유 있죠? 이거 관리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배타적, 독점적 점유하고 있죠? 누가? 병이 하고 있죠. 병은 과반수예요, 소수예요? 병은 4분의 1짜리 소수 지분권자고, 따라서 병이 하고 있는 이 배타적, 독점적 점유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공유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절차상 형태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환 청구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을도 소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되고 절차적으로 여기서는 방해, 제거 청구로 해야 된다 그랬죠. 방해, 제거 청구로 이 경우에 해야 합니다. 이건 이때까지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환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그 판례 전문을 보면 판사님이 친절하게 방해 제거 청구로 해야지 라고 하셨거든.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충분히. 그죠? 근데 그러다가 다음 시간 바로 나오면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자, 8번입니다. 갑이 을병 동의 안 받고 건물을 축조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공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짓는 거, 이거 무슨 행위로 봐야 되죠? 처분 행위로 봐야 됩니다. 처분 행위. 그러니까 전원 동의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멋대로 건물 지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을이 갑한테다가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내려갑니다. 사용 수익. 자,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이 혼자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해도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첫째, 갑은 과반수가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4분의 2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지분이라는 건 퍼져 있는 거잖아요. 퍼져 있는 거. 지금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민법을 잘 배워야 돼요. 네? 갑이 지금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지분을 갑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논리가, 야, 내가 절반 지분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내가 배타적 점유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갑이 이제 때를 쓴다는 거죠, 갑이. 여기 내가 배타적 점유하겠다. 근데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 왜냐면 을하고 병의 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을하고 병의 지분이 나머지 절반에만 있어요? 전부에 있어요? 전부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공유자들 지분이 공유물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형태도 다른 공유자들 권리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을이 사용료 달라고 해도 되죠. 부당이득 반하죠. 자, 10번입니다. 정이 토지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이건 제3자가 지금 무단 건물 신축한 거니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병이 됐든 전부에 대해서 철거 청구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셋째 줄 손해배상 청구잖아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돈을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는 전부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지분 범위에서 달라고 할 수 있다. 지분 범위에서, 지분에 대응하는 그 비율의 한도에서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번 내려갑니다. 갑과 을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거. 자, 이렇게 공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짓는 거 있죠? 이거는 무슨 행위라고요? 처분행위예요. 이게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관리 방법으로는 부적법하다고 말하는 거죠. 12번 갑이 단독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첫째잖아요. 그랬을 때 을이 말소 청구하겠다는 거죠. 전부 말소 청구는 안 된다고. 11번 갑이 을병 동의 안 받고 땅을 정한테다가 다 팔겠다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얘도 첫째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들은 자기 단독 명의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표정이 나는 안 그럴 건데? 뭐 그런 표정들 지금 나는 안 그럴 건데? 근데 매매가 유효래요, 유효. 혼자서 판다 그랬는데. 왜 유효죠? 맞아요. 계약이라서. 약속이라서. 예? 이런 걸 채권행위라 그랬습니다. 채권행위. 계약.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타인 물건 매매도.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다고 계약을 해도 일단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는 거죠. 계약은 유효다. 자, 14번입니다. 갑이 토지 전부를 을, 병 동의 없이 팔아버렸고 정한테다가 등기를 싹 다 옮겨버린 거예요. 무효겠죠. 하지만 전부 무효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갑이 갖고 있던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다. 다음 페이지요. 6번.
자, 갑과 을이 토지를 각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씩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공유 파트가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60페이지에 사례 하나, 61페이지에 사례 두 번째로 다 정리된 거죠. 그죠? 예. 사례 두 개로 다 정리된 거잖아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갑으로부터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병입니다. 이 병 누구죠? 임차인이에요. 지금 이 사례가 갑의 3분의 2 지분을 보면서 갑이 과반수거든요. 그럼 갑은 현재 지금 과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죠. 그리고 그 갑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임차인으로 병이 들어온 거죠. 그럼 그 임차인 병의 점유는 적법한 거죠. 을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2번입니다. 갑이 을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병한테다가 사용하게 했던 겁니다. 그럼 역시 병은 누구다? 임차인이죠. 여기서 을이 임차인 병한테 나가라고 인도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적법한 점유. 3번입니다. 갑이 을 동의 없이 단독 토지 전부를 병에게 임대했고요. 이때 을은 자기의 지분에 맞춰서 사용료 달라는 건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용료 청구를 임차인한테 청구해야 돼요? 임대인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임대인 갑한테 청구해야 되죠. 과반수 지분권자 둘째 줄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맞춰서 임료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둘째 줄에 갑을 상대로 이거를 병 상대로로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하죠. 그럼 틀린 지문이죠. 병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갑을 상대. 자, 4번입니다. 갑이 을과 협의 안 받고 협의 없이 병한테 임대했을 때 임차인 병은 을의 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죠. 그죠? 이 반환할 의무는 누가 지고 있다? 그렇죠. 갑이 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내려갑니다. 5번. 을이 갑과의 협의 없이도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 하겠다는 건데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을은 과반수라서요, 소수라서요. 소수라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6번도 마찬가지죠. 을이 단독으로 정한테다가 토지 임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기 때문에. 그런데 7번입니다. 을이 갑과의 협의 없이 토지를 정한테다가 자기 마음대로 임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정의하고 있는 점유는 적법 점유예요? 무단 점유예요? 무단 점유죠. 그러면 갑이 정한테 나가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8번입니다. 을이 정에게 토지 임대를 한 경우에 갑이 임차인 정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죠. 사용료 달라는 거죠. 해도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출제됐을 때 온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온 전국에서 난리가 나더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일단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자, 갑이 3분의 2 지분 과반수거든요. 이렇게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전혀 문제없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적법하게 병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병 상대로 해서 을이 임차인 병한테다가 목적물에 대한 반환 인도 청구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을은 적법한 임차인한테 사용료 달라고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갑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31회 때 소수지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버렸다.
을이 정한테다가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얘가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 정이 하고 있는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닌 거예요.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갑의 입장에서. 원래 공유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걔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나가라. 그리고 무단 점유자한테 너 얼마 동안 무단 점유했어? 3개월 됐어? 그럼 사용료 달라고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얘가 무단 점유한 거랑 마찬가지로 갑이 정상대로 해서 공유물에 대한 나가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31회 때는 쟤한테 직접적으로 사용료를 달라고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나왔던 겁니다. 가능하답니다. 무단 점유자랑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합유하고 총유가 나옵니다. 자, 공동 소유하는 형태가 공유만 있는 게 아니라 합유도 총유도 있거든요. 여기서 합유라는 거는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뭉치는 걸 합유라고 하죠. 공동의 사업이요. 예를 들면 공장 가동시키는. 합유도 지분이 있죠. 자, 그리고 합유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다 미치고, 2번 단락, 합유자 중 누가 돌아가시면은 이 지분은 나머지 합유자들한테 귀속이 된다. 는 것도 공유랑 같은 내용이고, 밑에 보존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합유하고 있던 물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원인 무효 등기가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원인 무효 등기가 격려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해도 되겠죠. 지금 제3자가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는 다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합유 지분 부분하고 보존 행위 이 부분은 공유하고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근데 합유는 공유랑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 첫 번째입니다. 합유 지분 처분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에 있어서의 지분 처분은 동의 필요 없지요. 자유였는데 합유에서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자, 5번 단락입니다. 합유자 중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6번 내려갑니다. 합유 재산에 관해서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임의로 단독 명의 등기를 쳐버렸다. 이 사람 누구예요? 첫째죠. 첫째죠. 이때 다 무효예요. 이 짓을 공유해서 했다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였죠. 합유에선 다 싹 다 무효라는 거죠. 이것도 공유랑 다른 점이에요. 자, 7번입니다.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자유죠. 합유 같은 경우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8번. 조합체가 해산되고 합유는 종료가 된다. 자, 다음 오른쪽 갑니다. 총유입니다. 자, 총유는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찰이나 교회가 이제 부동산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총유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밑에 일단 먼저 보존행위 나와 있죠. 이거는 총의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원이 단독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단독 보존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결정합니까? 총회에서 뭐를 해야 되죠? 결의를 해야 돼요. 총회 결의를 해가지고 보존 행위도 결정하고 관리 행위도 결정하고 처분 행위도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총유에서. 총유. 그러니까 총유물은 철저하게 항상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결의를 해가지고 딱 결정을 해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입구에 교회 입구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이상한 이렇게 막 뭐 들고 이렇게 막뭐 시위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막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이 교회 무슨 뭐 비리가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사람들 막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는 막 이렇게 막 떠들면서 아시겠어요? 근데 그때 그때 막 사람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말리더라고. 그냥 냅두라고. 이 사람 자기 할 말 있으니까 하기 좀 냅두라고 하더라고. 그죠? 그게 뭐죠 지금? 그게 나가세요 하는 게 뭐예요? 꺼지라고 하는 거. 이게 보존행위죠. 근데 결의했어, 결의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유에 있어서 그 사원이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교인이죠. 교인이 단독으로 아저씨 나가세요. 보존행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 결의를 해서 결정해야 돼. 그때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법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아직 결의 안 했으니까 나가라고 안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일단 냅두시라고. 저분도 할 말이 있으시겠죠 하시면서 목사님이 냅두시더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2번 단락에 자, 법인 아닌 종중이고요. 매매를 중개했던 중개업자한테 수수료를 주기로 했잖아요. 수수료. 이거는 총유물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주기로 했어요. 총유물 관리 처분하고 있어요. 그냥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거는 총유물 관리 처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죠. 자, 3번입니다.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죠. 교회가 두 개로 분열돼 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부산 영락교회 사건이에요. 교회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죠. 근데 분열되기 전 그 교회 재산은 잔존 구성원들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퇴한 교인들, 탈퇴하고 나간 교인들 있겠죠. 그분들은 갖고 나가 못만 나간다는 거죠. 못만 나가. 그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죠? 자기가 이게 떠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이어서 지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상권 객체. 지상권은 건물에다가 하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하는 거죠. 토지. 그래서 지상권이죠. 그죠? 땅지자잖아요. 땅지자. 땅 위를 쓰는 권리라는 거예요. 지상권이 땅 위를 쓰는 권리. 자, 근데 지상권으로 땅 빌릴 때 토지 전부를 꼭 다 빌려야 돼요? 일부만 빌려도 돼요? 일부만 빌려도 되죠? 일부. 일부에 성립 가능한 권리들이 있잖아요. 일부에 부동산 일부에 성립이 가능한 권리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용익물권. 용익물권 세 가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부분에 성립이 가능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 뭐 소유권이라든지 뭐 저당권. 얘네들은 일부에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용익물권 얘네들은 빌려 쓰는 거고 일부 해도 되죠. 왜 되는 거죠, 일부에? 된다고 이렇게 일부. 네? 일부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부 된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임차권 일부에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일부만 임차권을 빌릴 수 있다니까, 이렇게. 왜 돼요? 이제는 그게 아닌 게 아니죠. 유치권 행사합니다. 일부만 유치해도 돼요. 이게 다 가능하다. 그죠? 얘네들 일부에 다 성립 가능해요. 성립 가능. 이응으로 시작되는 거. 네. 자, 2번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당시에 건물, 공작물이 없어요, 지금. 토지 위에 뭔가 지상물이 없거든요. 그래도 지상권 성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지상권은 땅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이 있으면 지상권 성립은 가능하다. 자, 그런 맥락에서 3번입니다. 지상권 설정에 목적되었던 건물 자체가 다 멸실돼 버렸죠. 건물이 다 멸실돼도 지상권하고는 상관이 없죠.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지상권 없어져요? 소유권 없어져요? 소유권 없어진다 그래요.
일단 우리가 지상권 파트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그 지상권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토지 소유자 갑이고 이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지상권으로 빌릴 수 있죠. 그럼 을이 여기서 갑하고 토지를 객체로 해가지고 설정 계약을 하고 지상권자로 들어올 수 있죠. 물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지상권자로 들어오는 거니까 등기도 해야 되겠죠. 등기하고 지상권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일단 을이 갖고 있는 이 지상권 객체, 객체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죠, 토지, 그죠? 토지를 객체로 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갑소유 토지를 을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됐으니까 을이 여기다가 건물 지어도 돼요. 건물을 지으면은 을이 지은 건물이죠. 을 건물. 그럼 을은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상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모습입니다. 지상권자가 토지를 객체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지상권이라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서 이제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에 이 건물이 멸실이 돼버리면 지상권이 없어져야 돼요, 소유권이 없어져야 돼요?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맞죠, 그죠? 건물이 멸실했으니까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상권은 존속입니다. 무슨 땅이 완전 꺼져가지고 없어져야 지상권이 없어지겠죠. 그죠? 토지는 잘 있으니까요. 자, 다음 내려갑니다. 존속기간입니다. 자,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게 첫째, 지상권자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 둘째, 견고하지 않은 일반 건물 소유 목적이다. 셋째가 공작물 소유 목적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최단기가 있었죠.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 목적, 이거 최단기 몇 년이었어요? 30년. 안 견고한 거면요? 15년. 공작물 몇년? 5년이죠. 최단 존속 기간이죠. 최단 존속. 특강 때 존속 기간도 다 따로 정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존속 기간만 따로 모아서 다 따로 정리한다고요. 예? 특강 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양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존속 기간이 순서대로 봤을 때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임차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요렇게 5부분입니다. 존속기간을 물어보는 이렇게 5부분입니다. 우리 시험에서요. 여기서 일단 최장기. 그러니까 최대 길게 하려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없죠. 지상권에도 최장기는 없고요. 나머지도 거의 최장기가 없는데 전세권에만 최장기가 있어요. 최대 몇 년이죠, 얘는? 10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전세권에만 최장기 10년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최장기 규정도 다 없어요.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념해서 외워놔야 되는 거는 최단기거든요. 최단 존속기간. 이게 이제 지상권이 좀 복잡하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 30년, 일반 건물 15년, 공작물 5년짜리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최단기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전세권은 최단기 몇 년이었어요, 이거? 1년이죠, 1년. 조심할 점은 건물일 때.
토지 전세는 최단 존속기간 규정 없습니다. 건물 전세일 때 최단기가 1년이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최단기도 없고요. 주택 2년이고 상가는 최단기 1년입니다. 일단 존속기간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게 답니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밑에 존속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죠. 상당한 내구력을 가지고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를테면 이제 견고한 건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한 건물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자 들어왔으니까 존속기간은 최단기 30년이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뭐가 보이죠? 수목 소유 목적.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죠. 최단기 30년이다. 3번 공작물 소유 목적. 최단기는 5년이다. 자, 4번입니다.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약정하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장기가 있어서 없어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단락에 구분 지상권이라고 돼 있죠. 구분 지상권은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아니에요? 얘도 지상권이죠. 왜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얘도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얘도 존속기간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이나 5번이나 결국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지상권자 권리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